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섭섭하신가요? 한때 대권에 거의 근접하셨다는 얘기는 결국 못하셨다는 얘기인데 아쉽고 섭섭하신가요? 청와대 정문 문고리를 잡았다. 예. 내 측근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영광으로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사실은 문고리 정도 잡아보신 분이니까 지금 대권 갖겠다는 분들한테 뭔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말씀도 많지 않으십니까? 제가 9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완전 무당파로 예. 지금 18년째, 예. 그러니까 19년째 무당파로 지내왔기 때문에 비로소 나이도 들고 과거 내 행적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그 3년 전에 제가 이런 책을 썼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럼 됐으면은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기에 97년 어느 시기에 내가 국민 지지율은 1위였거든요. 예. 당내 경선에서 당심 50, 민심 50인 그 룰만 되더라도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당심 100%로 하니까 뭐 내가 재간이 없어. 그래가 나도 인구로 버렸는데 만일 그때 후보가 되었으면 내가 대통령이 됐고 됐다면 어찌 되냐. 완전 실패하고 완전히 이 역사적으로 거지 대통령, 아주 매도당한 대통령이 됐을 것이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시점에서는 내가 붕 떠가지고 우선 첫째 인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보관이 전혀 없었고 예. 그다음에 정책의 우선순위, 그다음에 그 정책이 실패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돌파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기본적 자세가 안 되고 뭐니 해도 대통령이 국가 원수라는, 내가 법률가이기도 한데 국가 원수라는 자각, 그 국가 원수는 어떠해야 된다 하는 걸 지난 17, 8년을 흐르면서 비로소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예, 17년, 8년 전에 이제 반성문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자, 17년, 18년 동안 이제 내공을 확 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권에 가장 가까이 가 있다는 문재인 새정치 대표에게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신다면 무슨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첫째로 예, 그 2년 3개월 전 대통령 선거에서 예, 이 통진당, 이정희 대표로 대표는 통진당하고 완전 절연을 했더라면 간발의 차이로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이라도 단절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완전히 그렇게 해야죠. 예, 그 당시에 이 부동층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어쩔 수 없이 통진당 이정희 세력에게 발목이 잡히고 그중에는 이정희 법무장관 시대가 올지 모른다 하는 두려움 와, 때문에 내 주변에서 그랬어요. 나는 이정희 법무부 장관. 그렇죠. 예. 나는 그 선거에 문재인, 박근혜 양쪽에서 지지해달라는 내 얘기하기 좀 거시기한데 예. 있었지만 내가 지지 안 한 사람이니까 예.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찌 해야 되느냐. 지금 그거 완전히 단절해야 되고 그다음에 친노 계파가 지금 정당 가운데 파벌 또는 계파로서는 가장 완강해요. 의원님, 그러면 친노무현 계보. 그 관련한 싱크가 하나 있거든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한 것을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시죠. 지금까지 관행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관행이 그렇게 했는데 관행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죠. 저분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 최고위원인데 최고위원. 제가 아까 저도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2주 만에 이렇게 개파의 기억자도 안 꺼내놓겠다고 해놓고 2주 만에 이렇게 말을 바꾸냐. 그날 우선 문재인 대표가 친노 개파라고 하는 그 본질을 지금 다시 되새김질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친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우선 정책으로서는 반미 자주화 노선, 친서민 반재벌 정책.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안 권력기관의 탈권력화. 크게는 이 세 가지를 공략해가지고 그 지향점에서 젊은 사람들이 표를 모았거든요. 예를 들면 반미 자주화 노선에 대해서는 영남대학에 가서 후보 시절에 반미면 어때? 외마디 한마디 한 게 젊은 청년들의 표를 막 결집시켰다고. 그러나 막상 대통령 되고는 한미 FTA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제주 강정기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 반재벌 친서민 정책이 친재벌 정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한명숙 대표 등이 앞장서 가지고 이 동아일보사 가까이 있는 이 미국 대사관에 한미 FTA 폐기하라. 놀랄 일이야. 제주 강정기지 폐쇄하라. 그러니까 그 친노 세력의 좌장들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 근데 이래 놓고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실패했거나 흔적이 없어졌는데 선거 때가 되니까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걸 내세워 그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이 행태를 이건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모자란다고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문 대표는 이런 점을 분명히 해서 친노 계파가 없어야지요. 그럼 이거 노무현 어떻습니까? 정신이라는 게 퇴색해 버렸는데. 제가 몇 번을 통화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문재인 대표가 친노 세력을 요직에 앉히려고 한다기보다 옆에 있는 문재인 대표를 둘러싼 사람들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완강한 세력이에요. 완강한 세력인데 이걸 깨부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어떻게 깨볼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과연 문재인 대표가 그럴 수 있겠는가? 그 어떻게 깨부십니까? 공천권이야. 아, 예. 공천권을 하방해 버리면 그 해당 지역에서 주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어 오는 국회의원으로만 모일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친노가 있고 비노가 있겠어요? 그 말씀하시는 건 결국은 지금 친노 세력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구도를 없애라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득권을 예. 문재인 대표가 쥐어버리고 지금 이 부장 말씀대로 친노 핵심들이 그런 압력을 받으니까 공천권 행사에 유용한 자리에 그 무슨 사무부총장을 수석사무부총장 김경엽 의원이 앉아가 김경엽, 이렇게 이제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 이게 엉켜가지고 과연 이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주 회의적으로 봐요. 그러면 혹시 문재인 대표가 친노라는 계파를 지금 이번에 김경엽 수석사무부총장이 기용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정말 공천권을 밑으로 내려다 버리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새누리당보다도 훨씬 전향적이고 전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하면서 공천제도에 있어서 동시 국민경선제 도입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새정치연합이 앞장서서 우리는 그걸 무조건 받아들인다. 그 안에는 석패율제에 있어서 비례대표 배분 같은 것은 천천히 논의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공천은 모든 정당이 국민 경선을 동시에 같은 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지지한다. 새누리당보다 먼저 나갈 필요가 있죠. 그것이 결국은 계파 해체의 신호탄이고 출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근데 그 인간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뒤에 딱 있는 이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세요. 문재인 대표를 이렇게 쥐고 흔드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당시 대권 후보였을 때 절대 지지하는 세력들, 의원님을 꽉 쥐고 있는 이 사람들 과감히 자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이제 지도자의 덕성, 인격, 예. 결단력에 속하는 일인데 이 부장 말씀대로 하면 문재인 대표도 꼭두각시처럼 들리는데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 예.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것을 어떻게 끊느냐, 어떤 결단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걸 못하면 한 계파의 수장으로 머물고 국민적 지도자로 우뚝 서기는 어렵지요. 그거는 희생도 따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땀 흘려야 될 일도 생길는지 모르지요. 예.